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4월도 끝났고 이제 5월입니다. 1분기 그리고 이제 5월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더들에 대한 리더 여성을 하는 교육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승진자 그리고 현재 직책자 사람들의 리더십을 개발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 제가 일전에 글 하나 좀 올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올렸는데요. 리더와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이때 이 리더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 리더가 아닌 사람한테 리더를 지칭하고 리더십을 요구한다. 좀 말이 안 맞죠. 당연히 리더인 사람한테 리더십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라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은 단위 조직의 크기, 맡고 있는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이 리더도 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리더 그러면은 작게는 뭐 파트장, 그룹장, 그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이제 팀장, 그다음에 사업부장, 실장, 본부장, 그다음에는 이제 부문장,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CEO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리더라 부른다면은 리더가 다양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리더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리더는 어느 직책자를 지칭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직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룰 부분은 직급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뭐 직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몇 급 몇 호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직급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명칭들 쓰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직위예요. 그리고 직책이란 말이 있어요. 직책. 직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단위 조직의 책임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리더 그러면은 직책자를 얘기하는데 그 직책자도 사실은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추세에서는 만약에 팀이라면은 팀장, 팀의 리더인 팀장을 제외 나머지는 사실은 구성원이에요. 요즘은 단일 호칭으로 부릅니다. 가령 누구누구님 또는 뭐 무슨 프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직급 또는 뭐 직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작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단일 호칭으로 부른다. 그런데 이 부분과 직책자, 직책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책은 통상적으로 가장 작은 공식적인 조직이라면은 팀장.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가령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장 또는 뭐 파트장이랑 그러니까 팀장 밑에 그룹장 또는 파트장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팀장이 임원이 맡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치면은 사업부장, 본부장급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일반적인 회사의 팀장에 해당되는 그룹장 또는 뭐 파트장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라 그러면은 보통 팀장 있고 그 위에 사업부장 또는 본부장, 실장 이런 호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이제 부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대표이사 또는 CEO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좀 알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칭이 없어지거나 단일 호칭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리더 외에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프로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지금도 뭐 많은 회사는 합니다만은 직위가 올라가는 승진 개념에 직위 승진 또는 직급 승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
이들을 위한 교육을 보통 이제 승진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직위 승진 또는 직급 승진에 따르는 승진자 교육이에요. 팀장이 아닌데 신입 팀장이 됐어. 이것도 승진자 교육이에요. 이거는 직책자가 된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팀장 후보자 교육이야. 이거는 직책자 팀장이 되기 위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팀장 후보자 교육, 팀장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신입 팀장 교육. 이미 팀장을 하고 있어. 그들을 위한 교육은 통상적으로 뭐 팀장 능력개발 교육. 그런데 현재 직책자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보통 워크숍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신입 팀장을 위한 교육이면 신입 팀장 교육. 이미 팀장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뭔가 능력 개발에 대한 교육이라면은 무슨 팀장 워크숍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팀장이 아닌데 이들 대상으로 직위 승진에 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리더십 교육이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직책자가 아닌데 리더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책자의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부른 명칭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직책자에 대한 개념도 그 회사에 따라서는 약간 그 비즈니스 따라 약간 달라요. 제가 그 경험했던 유통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경우는 점장, 그 밑에 이제 그 팀장, 그 밑에 파트장, 그 밑에 AM이 있어요. 일종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의 그 직위 또는 뭐 직급에 대한 그 구별이 아니라 직책이 엄연히 있고 그것에 따라 구별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통이라 하더라도 본사는 또 팀장, 실본부장,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이제 부문장, 그 다음에 이제 CEO 또는 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책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서두에 이 글의 제목처럼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그 리더는 어느 직책자를 특정하는지 사실은 구별이 돼야 돼요. 팀장에 대한 리더십, 그 다음에 실장과 본부장에 대한 리더십, 그 다음에 부문장에 대한 리더십, CEO에 대한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그 직책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 필요한 능력과 역량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칭해가지고 리더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팀장, 사업부장, 부문장, CEO 똑같은 교육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역할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따라서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 다를 텐데 왜 두리뭉실하게 할까?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 저도 회사에 있는 동안에 뭐 인력개발 팀장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임원 역할은 못 해봤어요. 사업부장까지는 인력 담당 임원이 못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각종 자료 보면은 연구 자료나 그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요, 직책이 다르면 다른 직책에는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능력과 역량은 다르다는 거는 정설이에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해, 리더십 교육을 해야 돼, 이런 단순한 두리뭉실한 이야기는 사실은 지양해야 된다. 물론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스펜서라는 학자에 따르면 그에 적어서 보면 이제 그 역량 모델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그 책에 보면은요, 직책자, 리더, 단위 조직의 리더, 뭐 팀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직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하지만 다른 직책인 경우 팀장이냐 사업부장이냐 부문장이냐 아니면 대표이사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램 찰란하고 스테픈 드로터가 쓴 공저입니다. 리더십 5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직책이 다르면 요구되는 역할과 필요, 능력, 역량이 다르다고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적용 사례가 G그룹의 그 사례를 예를 들었죠. 근데 이 주장이 그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기업에서 수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더에 대한 리더십 교육하면 퉁치냐 이거죠. 팀장이라면 보편적으로 스펜서에 따르면은 팀장에게 요구되는 그 역량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3개가 들어가요. 목표 설정, 부하 평가, 그 다음에 부하 육성. 요 3가지가 꼭 들어가요, 팀장은. 그런데 사업부장은 이거는 깔고 가는 거죠. 그 이상의 게 요구된다. 부문장, 그 밑에 건 깔고 해요. 부문장이 됐으니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 따로 있다. 시오로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삼성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그룹의 인재개발원에서도 삼성그룹의 독자적으로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했어요. 물론 비밀품입니다. 거기에도 직책이 다르면 필요한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르니 능력과 역량이 다르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한 18개의 리더십 역량이 있는데 그게 직책자에 따라서 달리 적용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좀 화제를 바꿔서 직책자가 아니야. 사원이고 대리고 과장이고 차장이고 부장이 직책자가 아닌데 그럼 이들한테 요구되는 건 뭘까? 리더에게는 당연히 리더십이 요구되겠죠? 그럼 리더가 아니야. 그럼 이들은 뭐라 부릅니까? 구성원, 팔로워예요. 그럼 리더가 아닌 팔로에게는 팔로십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걸 주창한 게 바로 로버트 E. 켈리 교수예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저서에 그 말이 나와요. 성공하는 조직을 보니 뭔가 남다른 특징이 있네? 리더도 잘하지만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 팔로우들이 팔로십을 발휘하는데 발휘하는 팔로십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조직과 못 나가는 조직, 성과가 높은 조직 간에 발휘하는 팔로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조직이 되려면 구성원들, 팔로우가 뛰어난 팔로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팔로우 유형을 정리해 보니까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모범형 팔로우 유형이더라. 근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직책자가 아니라면 팔로우의 대상으로는 팔로우십 발휘를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데 직급 승진자, 직위 승진자 교육을 할 때는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건 팔로우십 발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직책자가 아닌 승진자 교육을 할 때 셀프 리더십 교육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좀 립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비록 팔로우고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더처럼 생각하고 리더십이 주는 것을 발휘해라 라고 강조를 해서 리더십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건 립서비스 차원에서는 타당은 해요. 하지만 솔직히 바라보면 리더십은 아니라는 거죠. 팔로십 발휘다. 그런데 모범형 팔로에 해당이 되는 그 특징을 보면은 거의 리더, 직책자와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팔로십 발휘는 바로 내일 당장 직책자로 임명을 해도 지장이 없는 그런 팔로십 발휘는 리더십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로버트 켈리 교수가 강조하는 팔로십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리더에겐 리더십, 구성원에게는 팔로십 이렇게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리더가 직책자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를 구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교육 대상자가 팀장도 포함돼, 실장도 포함돼, 부문장도 포함돼, CEO가 포함돼. 그들의 공통점에 해당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뭔가 트렌드,
모두 다 알아야 되는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리더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리더는 직책자를 지칭하는데 그 직책자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 팀장급 레벨, 사업부 또는 본부장급의 레벨, 실본부장에 대한 레벨, 그 다음에 부문에 대한 레벨, 그 다음에 CEO 레벨이 다르니 다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직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과 역량이 다르다. 퉁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직위 또는 직급이라 부르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 해당하는 특히 그들 승진했을 때 교육에 대한 내용은 리더십 교육은 아니다. 팔로우십 발휘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많은 회사에서 승진자 교육을 했어요. 이때 승진자 교육은 신임 팀장, 신임 본부장 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팔로우십 발휘에 관련되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리더십 또는 리더십 교육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온전치는 않다. 근데 지금 또 고민거리가 직위 또는 직급이 없어졌어요. 단일 호칭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과거 했던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에 대한 교육은 그러면 영영 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연차, 그 직급 승진에 해당이 되는 연차쯤에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주자. 그런 식으로 특정 연차를 머물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 경우는 조직문화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의 통칭에서 SKMS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SKMS 워크샵 1, 그 다음에 2 또는 3 이런 식으로 연차에 나눠가지고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은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 요 연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명칭은 SKMS 워크샵 1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불러서 합니다. 기존의 직급 승진자 또는 직위 승진자 교육을 대체를 하는 거죠.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근데 그 경우 리더십 교육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거죠. 리더십 발휘에 초점을 둔 내용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직위를 쓰고 있어. 그리고 직위 승진, 직급 승진을 할 때 교육을 시켜. 그런 경우는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 교육은 이렇게 명칭을 붙어서 하는 건 타당하죠. 근데 이때 초점은 리더십 개발이 아니라 팔로우십 발휘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데 차부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임 차부장은. 왜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직책자, 신임 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팀장이 가까이 있으니 이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그 직책자에게 필요한 교육, 팀장에게 필요한 교육, 가령 후배 육성력 또는 코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있는 데에 신임 대리, 신임 과장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은 그 차가점은 팔로우십 발휘에 초점을 둔 교육을 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1분기 때 또는 앞으로도 또는 하반기에도 직위 승진자 대상으로 교육을 할 가능성이 커요. 많이 해요. 근데 그 교육을 리더십 교육 관점에서 보다는 팔로우십 발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런데 신임 차장, 신임 부장 같은 경우는 바로 머지않은 시간에 신임 팀장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후배 육성 또는 코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 가운데 HR의 담당자, 인사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 이미 승격자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셀프 리더십 또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어쩌라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향후에는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 이 관점에서 조금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실질적으로 리더, 그 중에서도 팀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고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은 뭔지 계속 이와 같은 영상으로 여러분이 찾아배울 겁니다. 물론 제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HR 리스트 블로그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교육 담당자라면 HR 담당자라면 리더십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승진자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을 고민할 때 제 글, 제 동영상에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여러분 화면 위에 있는 것처럼 HR리스트의 HR리 실무 가이드, 이거는 꾸준하게 전자책인데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고 아직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5월입니다. 봄입니다. 계절이 이제 완연히 좀 따뜻함이 느껴져요. HR리 담당자 입장에서 5월은 사실은 좀 한가해요.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인사는 또 바빠요. 그래서 바쁜 인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흔쾌히 여러분들 좀 받아들여서 같이 코어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월 이제 2분기인데 2분기를 이제 맞이하겠는데 좋은 성과 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